네, 안녕하세요. 이에스만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소장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리플에 2억 달러 상당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자를 거쳐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거나 고객이나 파트너의 커뮤니티에 대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재의 고용도를 실시한다고 한다. 또한 시리즈 C에 대해서는 SBI 홀딩스와 루트 66이 참여를 하고요. 세계적인 투자회사 테라공이 주도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리즈 B는 2016년도에 완료를 해서 이 정도에 대한 규모를 조달한 바가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사가 과거 투자를 받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2012년도 때부터 19년도 때까지 이런 형태에 대한 투자를 받아왔었고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크게 투자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눈에 좀 들어오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CME, 산탄데르, 스탠다드, SBI 정도가 좀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인 회사들이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을 만한 요구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자본력을 다시 한번 유치를 시키게 되면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안 좋은 시장에 새로운 투자 자본을 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이냐, 또는 그런 부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줄 것이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대표가 2020년 세계 20대 은행 중에 절반이 암호화폐로 거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20년에 암호화폐 진화를 지속하는 해로 여겨지지만 모든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빵영은 업계가 암호화폐 회사 내에서 통합을 볼 것이라고 말하는데, 즉 인수합병 이야기를 잠깐 한 거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즉 인수합병하고 어느 정도 또 정리가 되고 거기에서도 새로운 투자 부분을 못 받는 회사들은 뭐 자금 흐름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망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2,000개 이상의 디지털 자산이 필요하지 않다. 자산이 추측을 넘어 입증된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 남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투데이가 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갈리하우스는 모든 암호화폐 99%가 결국 0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 암호화폐가 미래의 가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이 내년 지급서비스법을 시행하겠다.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된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2020년 1월 28일부터 정식 시행을 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OTC, 결제형 토큰 사업자로 분류가 돼서 2020년 2월 27일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지급 서비스법의 시행으로 거래소 등의 결제형 토큰 사업자들은 운영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초에 상당히 규정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했었을 때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를 이행을 못하는 곳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반등한 부분에 있어서 테더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기사 내용까지 해서 두 번째이고요. 추가 발행이 진짜 아다리가 정말 잘 맞게 반등한 타이밍 시점에 맞게끔 발행이 된다라는 점이 정말 재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꼭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가 신용 지불카드 암호화폐 구매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비트파이넥스 플랫폼 내 신용카드 및 지불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공지를 했다. 지원되는 암호화폐는 비트파이넥스에 상장된 비트코인, 테더, ERC20 토큰 등이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증권 플러스가 비상장에서 첫 거래를 하게 되면 카카오게임즈 주식 한 주를 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두나무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목적성인 것인지, 또는 어떻게 보면 업비트와 증권 플러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는 나중에 업비트 부분을 언제든지 손절을 하기 위해서 이 증권 플러스를 키우기 위한 그런 측면에 돌입을 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증권 플러스에서는 이런 대형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주식 최대 100주를 추첨해서 증정을 한다. 그리고 내년 3만기 중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측면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블록체인.com 브렉시트 대비 파운드와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최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을 거뒀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의회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브렉시트가 언제든지 탈퇴 가능성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당 거래소에 대한 측면에서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준비를 잘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파격적인 거래량의 볼륨을 또 이 회사가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루트를 확보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10대 트렌드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마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핀테크 기업 인수 합병이 확대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매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합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지만 세계는 넓죠. 네. 한국 기업이 인수하는 그런 부분은 좀 적지만 해외 기업은 언제든지 매력도가 있다고 하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기술력만 좋으면 언제든지 인수합병에 대한 문은 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빅테크 시장의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알리바바, 텐센트가 있는데, 앞으로 간편결제 송금 시장이 점점 매력도가 있고 일본의 시장 자체가 선진국 대비해서 탑3 안에 들어가져 있는 나라인데 유일하게 이 간편결제 시장에 대한 속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력도가 있을 거고, 신흥국 또한 그 부분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껴서 상당히 속도를 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보여주었고, 그만큼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 페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행보를 보여주다 보니까 구글, 아마존, 그리고 텐센트 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것에 맞춰 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협력이 앞으로 강화가 될 것이다. 즉 파트너십이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이고, 파트너십을 잘 했던 그런 회사들은 또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경쟁 심화는 위기이자 기회, 코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협력 확대가 당연히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플랫폼 사업이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토스가 최근에 LG 유플레스에서 하는 이 PG 사업도 먹었고, 그리고 이번에 인터넷 은행 부분도 매끄럽게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이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고요. 뱅크 샐러드 같은 경우도 요새 잘 떠오르고 있는 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 데이터 접근권이 강화가 되고요. 서비스 영역 확장 시도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핀테크 서비스의 여러 가지에 대한 금융 상품 판매 채널이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 앞으로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핀테크 기업의 IPO 성공 추세 둔화가 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활발한 기업 공개는 기대하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국내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핀테크 경쟁 심화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 IPO를 어렵게 하는 요인도 좀 작용을 한다. 왜냐? 출혈 경쟁이 있으면 매출, 이익률이 별로 좋게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회수, 재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금융 IT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요새 전자금융 이 규정 개정안 자체도 클라우드 쪽으로 좀 해라 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또한 뭐 격리 나라라고 하는 그런 회계 클라우드 시스템을 요새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는 앞으로 대세는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고 있다. 그것도 이런 금융권에서도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유는 보안관리와 비용 절감을 획기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속도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쓸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인슈어테크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10개 보험사와 제휴해서 통합 보험 관리 및 자동 보장 분석의 솔루션을 공급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즉슨 이 데이터를 똑같이 보험사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있는 보험 설계 상품을 만들 때 좀 많이 참고를 하겠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비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에 대한 간소화로 인해서 보험회사들이 매출과 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런 거를 한 단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험사들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험치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 진출을 좀 많이 노리고 있고요. 신한은행이 가장 빠르게 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앞으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다. 16년도 때부터 18년도 때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삼성 또한 지갑 서비스를 해주었다. 이것도 이야기를 했으니 굳이 뭐 디테일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거래 비용, 편리성, 장점에 기반해서 암호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가 시도될 것으로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 암호자산 발행 및 전자지갑 서비스 등의 블록체인 적용이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를 보시게 되면요. 레그테크 투자가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국내에서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위한 레그테크 적용이 다소 좀 부진하고 있다. 금융회사 경영진이 레그테크를 적용을 적극 추진하도록 유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오픈뱅킹 후 클라우드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 핀테크 기업의 중심으로 규제 준수 등 레그테크 적용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 레그테크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어느 정도 정보가 그것에 맞게끔 정보도 어느 정도 뿌려주고요. 네. 그리고 그것에 맞게끔 또 여러 가지 핀테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오픈뱅킹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좀 할 수 있는 부분 좀 해봐라.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10번째 내용입니다. 사회적 혁신금융의 부상. 이 말의 즉슨 투자적인 부분이 너무 제한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혁신금융을 통해 가지고 투자적인 측면도 좀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부 문화도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타적인 부분에 대한 금융의 혁신의 바람을 좀 넣어보겠다라는 측면이 다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10개 트렌드가 앞으로 블록체인과 잘 접목이 돼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해당 본인이 들고 있는 코인 회사가 어느 트렌드에 들어가져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법 2020년도 때 디지털 자산 3종을 분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암호상품, 암호증권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 CFTC 암호상품, SEC 암호증권, 핀센 암호화폐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암호상품이라는 것은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로 완전 혹은 상당 부분의 대체가 가능하며 시장은 누가 생산했는지 무관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취급하고 블록체인이나 분산 암호 원장의 기반이 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DLT 기반의 미국 통화 또는 합성 파생 상품을 표시된 것이고요. 은행 계좌에 완전히 담보된 디지털 자산, 즉 스테이블 코인, 분산형, 오라클 등 스마트 컨트랙트에 결정이 되고 암호 상품, 기타 암호화폐, 암호증권에 담보되는 합성 파생 상품에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암호증권은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반의 모든 채무, 지분, 파생 상품을 의미를 하고요. 재무부에 비은행 자금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은행 비밀법 및 연방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증권 부분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겠죠. 예. 그러니까 즉 그만큼 규제가 너무 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의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FATF에 대한 회원국의 일부로서 그거에 대한 기간에 맞춰가지고 기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20에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만간에 2월 달에 기본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고 본격적으로 그게 시행령이 7월 달에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또 다뤄지게 되니까 이 내용 겹쳐가지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뭐 미국, 유럽,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긴 했지만 그 내용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거의 1월달, 2월달에 대부분 규제안, 가이드라인, 기본 준수 사항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때 잘 챙겨 보셔야 잘 대응이 아마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ICO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크립토닷컴이 27일, 미스릴이 30일, 비트코인 선물 만기 30일, 완체인 31일 정도에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게 되면 이오스트가 31일, 펀디엑스 31일, 스텔라와 그리고 레븐코인, 쿼크체인, 완체인 정도가 31일자에 있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체인, 스타라티스, 덴트, 벤코르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31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연말이 머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엄청나게 힘드실 것이지만 어차피 이 시장 믿는다라고 하면 내년 부분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잘 보신 뒤에 각자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래서 다소 항상 발음 지적 많이 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